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예쁜 여전사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월의 봄 26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들 그냥 승리한 여전사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하고 기쁨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진솔한 이야기 나누니까 더 축하드린다고 기쁩니다. 그랬는데. 축하드린다고. 누구에게요? 저에게? 왜요? 우리 송 대표 부탁 대표가 때문에? 나오셔서. 예. 예, 너무 만나보셨죠?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직 못 만났어요. 네. 저희가 아직 그 송 대표가 재판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광주 지금 다니시느라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후보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늘 잘 써놨네요. 재선인데 간사를 못 맡은 사람은 예결위원회 배정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그럼 뭐야 축하하면 안 되는 네, 거 같은데. 뭐든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현 과방위 간사님 안녕하세요. 가장 확실한 분 그렇죠. 정해졌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많이 일이 많아요. 그렇죠. 회의가 많고, 많죠. 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부터요? 우리는 방송 방송 3법도 3법 있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 개혁 TF, 그다음에 언론 자유 또 위원회, 그러니까 특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간사단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의가 한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최고위원회에 월수금 들어가니까 원래 바쁜 거고 저는 그 지도부회의 안 들어가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다시 바빠져. 네. 조금 이따가 자세한 얘기 네. 나누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전현희 의원님. 로비했어요 좀 전에 밀어달라고. 사실 우리가 지난 네, 제가 믿는 언니들한테 믿는 언니들 살짝 찔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선자 신분이었죠. 네. 근데 다 이제는 당당하게 의원님들 그리고 간사 여기는 이제 위원장 후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야, 어때? 어쨌든 의원실은 좋은 데로 다 배정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못 들어가셨다고 우리 네, 전현희.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들어갔어요? 네. 누구야 그 사람? 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알아요? 이게 규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목리를 부린 건가요? 그러면? 그 불가피한 목리라기보다 상황인가? 뭐 누구나 좀 그렇겠지만 이게 임기가 5월 말까지고 우리 그 새로운 사람들의 임기가 또 5월 말에 시작하니까 의원실을 20일까지 비운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어야지 아직도 그렇지. 어수선해요. 네. 네. 근데 어수선. 28일까지 또 본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네, 좀 이번에. 양해를 좀 네, 하긴 해야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냥 잠시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시간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원만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요즘 전현희 의원님은 뭐 천사표를 거듭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이렇게 착한 얘기만 하시고 긍정적으로 정말 좋아요. 아니 들어갔으니까. 아니 근데 들어가기 전부터도 항상 저 스탠스였어요. 저분이. 근데 누군지 다 항상 긍정적. 알았어요. 그치. 사실 그 몇 호실이지만 알면 우리 다 알잖아요. 학교 선배인가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선배니까. 네, 여러분들도 정치 오래 하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전현희 위원장님 후보님께서는 들어가신 데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들어가셨고요. 네. 우리 그 최민희 후보님께서는 어떤 저는- 상황이십니까? 저는 일단 잘 들어갔고요. 네,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의외로 좋은 데인데 527호인데 제가 좋은 데인데 제가 잘 몰라갖고 엉뚱하게 엘리베이터를 먼 곳에서 다녀갖고 오늘 가까운 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김현 가까운데. 의원이랑 같이 가다 네, 보니까 중간 엘리베이터. 중간 엘리베이터 타니까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바로 우리 방인데 저는 뺑 돌아가지고 왜 이렇게 먼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있었어요. 처음도 아닌데 그게 유난히 길을 잘 아는 거는 상궁이고 길을 잘 모르는 건 공주고 그러네, 뭐 그러네. 그렇게 혼자 위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저는 국회 몇 번 가보면 진짜 엘리베이터들도 많고 저는 막, 방 찾기도 너무 어렵고 사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제 상임위 구성 원칙이 3선이 위원장을 맡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맡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 경우는 재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 예결위 해서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 위원장 할 예결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거는 좋네요. 그러니까 아직 돈이 중요해, 확정된 돈이. 게 없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좀 제가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척하고 그래갖고 개수조정 소위 들어가면 짱이죠. 우리 셋 다 그쵸. 챙길 수 있고. 아.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 네, 좋습니다. 가방위원장을 하시면 가장 잘하실 그러니까 분이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성 상임위원장을 30%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데 기존에 이제 상임위원장 하신 여성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선이라도 상임위원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네. 따지면 전현희 위원장님은 3선이고 법사위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로또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법사위에 지금 정청래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뭐 박지원 의원님, 또 추미애 의원님 이런 분 박주민 의원은 안 갔어요? 아니죠. 그럼 저 박주민 의원님 빼고 일단 추미애 의원님이 법사위 아니에요. 안 가시고 네, 국방위 국방위 국방에 가셨죠. 가셨죠. 박주민 맞아요, 법사위 맞아요. 아니에요? 국방에. 법사위 근데 맞습니다. 거기는 3선이라 빠져 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가능성이 지난번에 이제 있습니다. 국방이 아니 말을 좀 다른 데에 가고 싶다고 또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만났거든요. 사실은 밥을 같이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본인 국방이 하신다고 이제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의원님은 법사위죠. 법사위인데 발표를 했으니까 국방이 가능성 갔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네, 아까 그건 국방위 들었고.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으로 정청래 의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위원장 가능성은 사실 없는 이제 거죠. 예, 줄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음. 박주민 의원하고 전현희 근데 의원뿐이라. 선수등 같으면 나이가 우선하잖아요. 네, 나이가 연식이 네, 좀 되세요. 이제 나이 연식이. 이번에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한다는 게 아니 상관해요. 방침이기 때문에 아니 상관해요. 여성은 이제 우대한다는 그렇죠. 방침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중책을 그렇게 어깨에 이렇게 짊어져도 괜찮아요? 법사위 힘들 텐데. 이분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아, 하나 이분은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그걸 보기보다 하기 위해서. 난 좀 보호해주고 싶은데 이 세 사람을 하지 마. 아니 이분은 스스로 보호가 필요 없어요. 철갑을 둘렀어요? 아니 외유내강. 외유내강으로. 알겠어요. 그 화살을 쏜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권익위원장 할 때 봤잖아요. 불화살의 불화살을. 여전사. 네. 알았어요. 보기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밀어줍시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착하게 보인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착하지. 아니 아니 착하지. 외유내강. 아니 외유내강이기도 하고. 아니, 센 분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싸웠죠. 안 센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뜻이고. 아니 이게요 윤석열과 맞서서 임기 지킨 두 분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임명받지 못한. 우리 김현 언니는 진짜 윤석열 외강 강하게 내유야 받아요. 사실은 외강 내강 외강 내유인데 내강. 아니 외강 내강이 또 맞는데 사실 내면은 또 되게 약간 좀 착하고 부드럽고 예쁘죠. 좀 연해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그 전현희 의원님은 또 외유가 조금 더 보이긴 해요. 근데 두 분 다 어쨌든 잘 싸우시는 분들이어서 네.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힘을 실어주시면 또 됩니다 이번에는. 네 전현희 네, 화이팅. 전현희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김현 의원님은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네. 올해 무슨 운빨이 그렇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아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천주교 신자시죠? 괜찮다고 함세웅 신부님이 그래도 된대요. 하셨어요? 네. 아 괜찮대요. 네. 되게 아니 근데 뭐든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여기 간사 맡은 거는 사실은 민주당 간사인 거죠. 네, 민주당 간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현희님은 힘든 자리예요. 아. 네, 그리고 사실은 모든 걸 기획하고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특위도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과방위 간사가 민주당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네,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과방위 간사의 김현 의원이 딱 임명되는 순간 정말 떨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상임위원장 합니다. 하기 싫을 것 같아. 저 간사님하고 어떻게 하겠어? 위원장보다 사실 간사가 간사가 더 훨씬 더 네.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방통위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보면 많이 떨고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누구도 이분을 진짜
눈치 안 보고는 잘 일을 못할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법사위랑 운영위는 과방위. 무조건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운영위는 또 대통령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과방위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사실 못 봤어요. 그 누가 혹시 오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언론 방송사 출신들 몇 명하고 있죠. 김모겸 씨, 김장겸. 김엑스겸, 네, 김장겸? 네, MBC 그다음에 이상휘. 이상휘.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간사 맡으실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죠. 그냥 위원이고 위원이고 누가 그럼 간사 맡을까? 간사는 재선이 맡아야죠. 초선이 맡으면 김현 의원님이 재선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 뭐 몰라요? 거기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왜 또 여야 간사가 또 합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합의 잘해요. 합의를 진행할 때 방식이 어떠냐는 네, 거지. 네. 예, 결론은 꼭 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요. 제가 좀 접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방식이에요. 좋은 방식이에요? 좋은 방식 아니라고. 어쨌든 확실하게 일한다. 네, 이거는 네, 분명히 네.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희망 상임위에 배치하되 지역 및 선수별 균형 있는 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6월 7일까지 정확히 이제 하겠다. 근데 아까 현희님이 네. 뉴스 하이킹 나와서 13일까지 되지 않겠냐고 13일? 얘기를 해서 네. 뭔가 간사단 회의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왔나 해서 네. 그 13일은 뭐냐면 원래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을 하고 그쵸. 그리고 6월 7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이 뭐 저렇게 이게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네. 일주일 정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죠? 네. 간사님. 네. 네, 딱 그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11대 7은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제가 듣기로는 원하는 상임위가 안 될 경우는 합의를 안 한다. 그런 합의를 분위기. 안 하면 그럼 안 다시 하면은 18개 다 지난번 민주당 주겠다? 2018년도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았다라고 자기들끼리 반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그렇지 반성한다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죠. 거기는. 그래도 또 원래 그래요? 틀린 것도 틀리는 건데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여당이에요. 국회도 국정도 끌고 나갈 의무는 여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22대. 그러니까 예전에 21대 국회 21 때 때는 우리가 일년을 여당이었을 때 했었죠. 그랬다는 거고 네. 지금 그러니까 22대. 예. 부담이 엄청 커서 결국은 법사위를 반 내주고 과방위를 반 내주면서 합의를 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예. 그리고 그때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뭐 지원금도 걸려 있어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고 그들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하염없이 국회를 거부하고 무노동 유임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되게 이제 그 교섭단체 의원만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대 7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국토위. 네. 국토위는 공단 국민의힘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죠?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외교 민주당이 통일도 외교 통일까지 외교 그다음에 외교통일. 뭐 국방도 그렇죠. 국방도 가져가요? 아니 그쪽에서 여당이 국방은 재건 여당이 차려기 국방, 해야죠. 외교 이런 거죠. 아, 네. 근데 그다음에 여당이 해야 돼요? 예결위도 예결이 드립니다. 제 네, 의견으로는. 가져가세요. 네. 예결위도 드리고. 근데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네, 줍니다. 문화관광- 네. 네. 아, 그거 사실 좋은데. 지난번에 교육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21대 때 그러지 마. 여기 보니까 다 가져와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아니 다 가져오는데 네. 그래도 교섭단체가 그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주고받고 해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만 그게 지금 근데 협상 안 한다면서요? 아니 안 한 경우는 이제 18개를 다 우리가 가져온다.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해야죠. 협상이 들어가면 이제 교체를 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협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야당이지만 우리가 또 배려를 해서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민주당 오늘까지도 네. 그 우리 여야 이제 원내 수석
협상단이 협상을 했는데 네네. 뭐 국힘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지혜안도 안 하고 그냥 지연 작전만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제 의장단 선출을 하고 원래는 6월 7일에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에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법대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렇죠. 6월 7일에 그러면 이제 구성이 안 되면 그냥 민주당이 이제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국힘에 좀 기회를 주고 한 일주일 네. 정도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제 협의나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럼 국민들 눈치 이제 봐야죠. 네, 봐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러면은 개문발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할 일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당 내부에도 상임위를 그러면 11개만 우리가 하고 개문발차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하고 개문발차 할 거냐. 그런데 전체 상임위를 막 11개 하나 전체 하나 이건 사실 뭐 거의 마찬가지고 만약 우리가 상임위원장 안 하면 그 상임위원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참사리님, 김희상님, 강희삼님, 그다음에 김정규님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취재한 게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세게 나가세요. 예컨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 니네 가져가려면 우리 국회의장 좀 먼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세게는 일단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는 뭐 다 안 되면 우리 그냥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는 겉으로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뭐 그러면 안 된다. 우리 7개라도 제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제대로 가져오게 뒤에서는 조금 못 이기는 척하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위에 그런 분들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닌 것 어. 같아요. 왜냐면은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우리한테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곧 김건희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된대.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못 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우리가 18개 다. 다 가져와버려 하고, 그러면 예. 그러면 오히려 그냥 괜찮네. 더 좋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열면 장관이나 차관들이나 뭐 와야 되잖아요. 출석 요구를 하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공무원들의 공전도 국회법의 절차대로 상임위원장 뽑고 국회법의 절차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료 요구하고, 자료 네. 요구하고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안 오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봐야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가 그냥 법대로 가고 그렇죠. 세상에 어떤 나라의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합니까? 보이콧은 야당의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국회에서 하는 거는. 자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좀 기대해보고 우원식 의장님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내일이면 의장님 될 거잖아요. 의장설인가? 네. 의장 후보죠. 의장 의장 후보. 후보. 의장. 어쨌든 내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하실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현주 의원님요? 네. 아, 센 언니 이현주 의원님은 뭐 하신대요?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맡겨도 잘하실 분이니까.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아, 삼선이구나. 아니, 삼선이니까. 네. 근데 그분은 전현 의원하고 역할 분담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 법사위 이미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3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정. 그러니까 지금 의원 엄청 센 사람들이 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과방이? 가방에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난 내가 친한 사람들이 사실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센 사람을 찾기가 힘들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 다 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센 게 중요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 시기에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세면 다 세지는 거예요. 지금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를 뽑아놓고 지금 너네 요거를 해.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검찰개혁.
언론 개혁, 민생 개혁. 그리고 한마디로 윤석열 심판해라. 지금 네. 3년이 너무 길다 이러고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세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민들의 열망, 네. 심판의 열망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혼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요. 네. 내일 이제 국회의장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시의장을 뽑아야 돼요. 그 임시의장이 다선 중에 연장자예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지난주에 취미 의원이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짚는다고.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정말 그 존재와 역할이 엄청나죠. 만약에 그 임시의장을 못 뽑으면 국회 공전하는 거예요. 공전되죠. 그 네. 그때 지난주 얘기한 게 주호영 의원이 그 다음 순번이고 네, 그때. 주호영 의원은 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정말 기가 막힌 기가 막히다. 추다르크. 기가 하늘의 막히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다시 얘기하냐면 네. 우리 똑똑한 노변도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다 얘기한 걸 그래서 거. 다시 환기시켜 나 안 드리는 까먹었어요. 김한기님께서 아니 그래서 역할이 네. 참 하늘이 내리는 거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님도 그 고초를 겪고 단식하고 테러 당하고 목숨을 진짜 겨우 보존하면서 총선 치르고 하늘이 살렸죠. 171석을 얻고 또 국회의장은 추미애 대표가 정말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독한 이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뭔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시기적으로도 좀 예상했는데 안 돼가지고 시리와 좌절 이러다가 임시의장을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의장이 선출됐으면 의장 조영. 선출을 네. 못 못하는 하는 거죠. 네, 조영 그러면 막 의원이 그러면 정말 엉망진창됐을 수도 상임위가 있어요. 엉망진창. 그렇죠. 상임위- 임시의장이 회의를 안 열면 계속 이제 그거 공전되는 손봐야 거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규정도 좀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규정은 행복하자님이 아니고 관례니까. 관례니까. 행복하자님이 우리 보고 미수다라 그럽니다. 미녀들의 수다. 그게 그리고, 있었어요. 네, 방송국에. 옛날에 그 방송 있었죠. 그리고 김한기님께서 민주당의 여전사 최민희, 김현 전 의원이 응원합니다. 당원 분들만 보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요청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더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거리도 나가시고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대통령이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꿔놓겠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조국 혁신당에서 로텐더 허리를 지금 이제 점거하면서 우리 지금 사무실 배정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219호, 223호, 224호 이렇게 세 개를 배정받았는데 이게 이제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뭐 12명이면은 30평 정도를 사무처로 받는 게 이제 원래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국회 사무처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 당무집행회의를 하러 갔는데 사무실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 회의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7개 정당이 된 거잖아요. 야칠당. 네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예를 들면 당원이 1명이건 2명이건 일정 비율을 할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화장실 앞에 네, 뭐 화장실 그런 앞에 얘기 그런 들었는데 얘기도 민주당 있더라고요. 원내대표 방은 바로 화장실 앞입니다. 아, 그래요? 그 바로 앞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그거 화장실 가기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원내대표실은 화장실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라 뭐 사무실 배치는 무슨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섭섭하겠지만 사무처가 혹시 여지가 있으면 좀 배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예.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불편하긴 할 테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될 테니까 어쨌든 세 분의 사무실은 괜찮다. 아니 가깝고. 우리는 뭐 사무실이 저는 정책위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신청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예. 여긴 527호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어디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좌진들이 어. 찍어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머 우리 보좌진도 찍었네. 그럴 수 있어요. 보좌진들이 아주 네. 잘했네. 일찍 그러네. 김한 의원님 보좌진들이 잘했어요? 전 직접 제가 가서 와. 이게 다르네. 급이 달라요. 30년 언론은 아니, 저는 네, 우리 셋 중에 제일 똑똑한 그러네. 여자들이 오늘 인정했습니다. 맡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인이 선거를 직접 치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 보고하고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전화드리면은 밥 사주시는 거죠? 식당에서? 그 4,800원이에요. 네, 식당. 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초대할게요. 한 번씩도 들었고요. 여러 번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세 번 오시고 또 같이 네, 한번 우리 같이. 자, 저기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조국혁신당 얘기하면서 연결해서 지금 하는데 축하난을 거부합니다. 거부권 행사 너무 많이 하시는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먼저 이러면서 또 얘기가 조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은 뭐 사람이 공과사도 구분 못하냐. 그래서 물 주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네. 어느 날 난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대통령의 난인 줄 몰랐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된 모든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다 그러냐면 그런 이렇게 거였어요. 난이 있으면 네. 보통은 리본이 2개 있잖아요. 그럼 김현 의원님 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대통령 윤석열. 그러니까 네. 김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와요. 이름을 이름이 넣어서. 있지. 김현 의원님 이렇게. 그렇죠. 전현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근데 최민희라는 말은 없고 그냥 축하합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고 윤석열 이렇게 와 있어서 저는 이거는 우리 방에 올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보낼 리가 있겠냐. 그래서 거부했어요? 거부는 아니고 그래서 내놨더니 없어졌던데. 그냥 그 정도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무슨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거보다 이건 잘못 온 거다 틀림없이. 내 이름도 없고. 그리고 사감도 좀 있고 저는. 그렇지. 그거죠. 임명을 안 하니까 난을 안 받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도 좀 있고. 저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제 그 용산에서 와서 직접 이제 보좌관이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때 박근혜 대통령 추석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뭐 기소되거나 뭐 이러면은 난을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한 50명 중에 41명을 다 받게 하고 세상에. 끝까지 저는 안 보냈어요. 그래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인생 돌고 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난안 우리 주냐. 다 같이 난리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설 때부터는 왔는데 결국 조윤선 의원 안 좋게 됐잖아요. 그렇죠. 쪼잔하게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난을 이제 의원들 몇몇이서 이제 버리거나 이제 반납하거나 그러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방통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선물, 설 선물을 안 줬어요. 어머.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이잖아. 내가 낸 세금으로 제가 받는 건데 방통위원회 중에 방통위원 중에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 이렇게 야당이 된 이제 그 야당 추천 몫이나 몫을 이런 분들은 안 안 주고 줬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머, 줬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안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줬겠지.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도 제가 이제 분위기도 그랬어요.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보내고 직책으로 주는 거죠. 차관들한테도 그렇죠. 보내는데 그게 딱 골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저랑 부위원장 한 명은 안 주고 어머. 나머진 주고. 나머지 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은 주고 야. 그래서 이 정권에 임명된 차관은 그걸 받고 이제
직원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웬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그 와, 대통령 진짜 선물을 치졸하다. 못 받은 사람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고 싶은 아니 생각 뭐 그것만 없었죠. 있는 게 아니고 민방위복도요. 네, 민방위복도 안 민방위복도 나눠줘요? 녹색으로 아, 맞아요. 바뀌었는데 네. 그 옛날 노란 거. 노란 걸 그대로 주고 마지막에 한 번 입었나? 어머나. 아 그날이 그만두는 날이었어요. 그게 그럼 그때까지 안 주고 네. 저도 자기네 색깔 이제 바꿔놓고는 갖고 있고. 민방위 복을 입고 그 이제 그 전체 청록색. 장차관들이 네. 모여가지고 뭐 이런 민방위 행사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초록색 민방위 복이 없어서 노란색. 행안부에 이제 행안부에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달라고 요청을 해라 비서를 시켰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래서 명분이 뭐야? 제가 명목이? 그래서 네.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 어머니 치사하다, 일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안 줘? 그래서 공문 보내가지고 달라고 증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다고 우리 직원이 제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실에 그 어디로 보낼까요? 이랬더니 이상민한테 보내야지 이상민한테. 거기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문 보냈다니까 옷이 왔다는 주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옷이 그래서 왔어요? 그거예요. 한 공문 번 보내. 입었습니다. 저 치사해가지고. 저도 나올 때 그때 네. 8월 진짜 19일부터인가 웃긴다. 그 무슨 일지훈련 하잖아요. 일지훈련. 그러니까 일지훈련 때 그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저도 그때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받고 그때도 노란 옷이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그 이제 소집령 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 소집령. 네. 그때 이제 색깔 야 진짜 바꾼 거. 여기 진짜 다들 어. 불쌍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명도 못 받고. 진짜. 아니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부터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 5.18 때 광주에 온다고. 근데 그 전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5.18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계속 이제 신분증을 주면 들여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방통위원 차관급 방통.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심각한 그랬어? 부정을 지으면서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척인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은 외자라서 금방 이게 눈에 띄거든요. 그것도 김현이잖아요. 김현. 이게 다 기억인데.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한 10분을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단이 벌어졌구나 했는데 치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아주 많이 뛴 경험 있는 사람 그렇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봤더니 빨간색 줄이 쫙 거진 거야. 김현 이름이 있는데 쫙 거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면 못 주무관들은 들어오게 하라 이런 거. 빨간 줄. 그래서 레드 그래서 주무관들은 이제 이름은 있고 줄이 거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와. 조금 높은 사람이 와서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또 뭐가 없냐면은 좌석에 이름을 겹치거든요. 국민권익위는 사무처장이 그 명패가 있는데 안 왔고 저는 띄어낸 거예요. 띄어내가지고 보훈처에서 잽싸게 또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와서 딱 붙여가지고 저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작은 것에 치사하고 진짜 치졸하고 치사하다. 이게 구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무슨 그렇지. 우리가 콩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나 차관이면 그 부처의 직원들을 그래도 이제 지휘 감독해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모욕을 그렇지. 주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같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예, 우습게 보고도 안 보는 오고 거지. 이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보고를 안 온 거니까 그래서 새로 임명된 차관들한테만 줄을 이제 서고 있고 제 방이 완전히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와, 방문도 안 해. 공무원들이 그럼요. 안 오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가버려요. 제가 나왔어요. 저는 그 법령을 다 찾았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권익위법 안 오면 혼내려고. 다 찾아가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보고하게 돼 있죠. 그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모든 이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대표하게 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국가공무원법에 징계, 복종 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종 의무,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 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원들
간부들한테 다 복사해서 나눠줬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조건 나한테 위원장한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복종 의무 위반이고 그 경우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한번 쫙 일장 연설을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줄이 쫙 서가지고 근데 진짜 웨이팅 티켓을 해결 문제를 잘 해결하시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요. 정통적인 방법으로 잘 네. 해결하시네. 끝까지 해서 법적으로. 레임덕 없이 다 권익이 화이팅. 정확하고 진짜 대단하다. 이래서 박수 칠만해요. 네, 제가 여기 보기보다 셉니다. 김대현 TV에서 전현 의원님 멋집니다. 오늘 근데- 기자회견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테러 사건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장애인 시각장애인 네, 시각장애인 맞아요. 김대현 현인님, 맞아요, 네, 맞아요. 현이님은 그 대통령의 난이 용산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네. 비서관이. 비서관은 아니고 택배 사람인가? 아니 택배는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들고 누구요? 왔어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아, 달라요? 현이님 그러니까 이건 인간 또 차별이야, 인간 차별이다. 또 겉도 어디에요? 차별이야? 복도에다 두고 왔어요? 간사님이라 아니 간사님이라. 간사 전이죠. 설마. 간사 아, 전. 간사 되고 되고 나선가요? 그 네. 간사라 그랬나 봐. 간사 아니야 되고 아니야 나지. 아니에요. 간사 되기 전이에요? 간사 되고 어제 나선 거. 그제인데 용산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여기 누가 갖다 놨는지도 직접 모르는 들고 거야? 왔다 몰라요. 그랬어요. 누가 갖다 놨는데 아무도 몰라. 어머.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니 그 잠깐만 여기서 우리 전현 의원님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전현 의원은 저는 용산에서 갔다 그러니까 그 용산이라는 게 용산에서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출처가 용산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네. 접수증에 사인을 하고 수령을 했어요. 저희 방은. 최민희 의원님만 그러면은 그거 같은데? 아, 한번 그 저를 확인해보세요. 임명 안 하고 홀대하더니 난도 그냥 난도 그냥 퍼주고 아무도 몰랐대요? 웬일이에요? 그냥 아무도 나에게 뭐 대통령이 난을 용산에서 가져왔다 보고도 안 했고 뭐가 하나 이렇게 외롭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빠서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내가 보내줄까요? 나 아니 나는 다른 나는 또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저 진짜. 불쌍해요? 네, 좀 아니에요. 안돼 보여요, 저 근데. 근데 아니, 그래도 끝까지 핍박하고 잘하셨어요. 탄압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핍박 당하는 게 나아. 계속 밟히고 이러면 훨씬 더 나아. 저는 그때 그거는 그 대통령 선물이 그래서 마지막 해에 그 뭐죠? 그 이상한 그림 그려진 대통령 부부의 이 연하장 그건 받으셨죠? 연하장. 그것도 안 받았나 본데. 네, 안 받았습니다. 아 이제 웃긴 게 완전 A급이네. 웃긴 A급. 게 서정욱 변호사 알잖아요. 네. 그 보수 유튜버. 그분은 계속 방송 나올 때마다 자기가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거 진짜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연하장도 받았다, 뭐 선물도 받았다. 이제 그분들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저는 연하장은 받았어요. 딱 한 유튜버들 번. 막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그래서 거기는 제가- 유튜버를 보고 학습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이 깜빡 잊고 있는데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김창용 위원실하고 한성혁 위원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안 왔다. 진짜 치사하다. 아니. 아니 자기네 편인 위원들한테만 주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 안 주고 이거는 말이 이건 안 저 되는데. 우습게 얘기하는데 이거 일관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추천 몫은 아무도 임명 안 해 방송 맞아요, 쪽에. 맞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추천 몫은 방통위에 뭐 김홍일, 이상인 막 내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에요. 그게 기가 그게 막혀서. 불법적인 상태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유진 의원이 잘렸다가 돌아가면서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유진 씨 몫으로 들어간 분이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면 버텨. 우리는 임명 안 하고. 우리 쪽은 임명 안 안 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냥 되는데. 난으로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박근혜 때도 인사권 그 자체를 예전에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화환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이라도 안 보내요. 어머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진짜 좀 어. 뒤끝이 강렬하네. 그걸 누구한테 시키냐? 그 정무수석이 그거를 한 거예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우리도 그래갖고 그렇게 하자. 제가 그때 운영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김현 의원한테 보냈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어요. 나중에 공식 색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임수경 의원을 안 보냈어요. 임수경을 안 왜? 보냈어. 북한 임수경 갔다 왔다고? 의원이
그러니까 통진당 네. 그때 통진당 국회의원하고 임수경 의원만 딱 찍어가지고 안 보냈어요. 4년 내내. 세상에. 그렇게 아주 아이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받고 싶지도 않지만 오면은 진짜 던지고 싶지만 근데 안 주는 거 기분 나쁘네. 아니 뭐 그래도 차별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문재인 행복하게.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죠? 네, 다 그렇게 안 보냈어요. 하시죠. 왜 안 해요? 그런 거 좀 하지.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네. 돼요? 그럼요. 에이씨. 옹졸하잖아요. 아이씨. 나 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옹졸하다고 해서 제가 저는 사감이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옹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나는 솔직히 좀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이꼴라이죠. 그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박현탁님이 예, 5만 원 슈퍼챗 막 핑크 색깔로 보내고요. 예, 이렇게 하트 이런 거 보내고요. 좋아요가 네. 24명, 나까지 25명이에요 지금. 아유 정말 내가 이분이 올라오면 사실 일부러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앞에 딱 앉아 계시는 우리 김현 의원님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항상 눈치를 줘요. 야 이분이 보냈어. 빨리 얘기 읽어줘라.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축하날 사건은 또 그렇게 이제 거부 사건은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그 이 비화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비화를 제가 좀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남자가 왜 그래 진짜 조장스럽게. 그게 남자일지 여자일지 봤어요? 아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여자였잖아요. 저기 남자 대통령 때도 좀 그랬다면서요. 남자 여자 둘 다 이상하네. 자, 그다음에 오늘 석유 얘기 좀 해봅시다. 야, 무슨 갑자기 솔직히 옛날에도 석유 얘기는 석유 얘기 왜 해요? 이거 하나 하는데 1,000억 원 들어가고 실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거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하고서 서로 분쟁도 벌어지고 돈만 들어가고 문제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 나온 얘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김현 의원님께 오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거 발표한 시간이 10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10시가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고 있잖아요. 그 한 정상과 10시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0시에. 근데 왜 그걸 그런데 안 하고 거기를 안 가고 10시에 내려와서 석유를 브리핑을 4분 하고 본인이? 그냥 가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 10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아니, 6월 이상하죠. 4일이죠. 갑자기. 예. 6월 4일이죠. 6월 4일 10시. 오늘이 6월 그때가 6월 4일이죠. 예.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럼 또? 20이네. 또 저래 또 20이죠. 저래. 아 그거 좀 그만해. 그런 나오네요. 아, 신부님이 뭐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데 자꾸 천공 아니 근데 얘기를. 이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상해. 정상회담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럼 그 정상 기다린 거잖아요. 그럼 정상회담은 나중에 하기로 가긴 갔어요? 아니 그것도 발표 딱 하고 가버려서 질문은 산자부 장관이 받았어요. 아니 아까 좀 전에 그 다시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 그 우리 기억하죠. 다 아는 나라 얘기죠. 전체가 들떠가지고 예. 근데 나는 사실은 제7광고 이러면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예. 난 사실은 어제 아침에 장르만 여의도에 그 유튜브를 하러 갔었었는데 이 얘기가 딱 그 타임에 하필이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정확히 이제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때 정영진 씨가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흥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한테 미리 안 알려줘갖고 주식을 못 사게 했느냐 이제 막 흥분한 거예요. 누가요? 정영진 씨가. 그래서 나도 그럼 나도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살짝 했어요. 이렇게 엉터리인 것을 엉터리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그 당시에 못하고 근데 나중에 생각을 그러고 나서 내가 제7광고 생각이 나서 제7광고 나 좀 잘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결국은 쇼인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힘드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하고 돈도 사실은 많이 들어갈 텐데 결국은 그거 시추하고 이런 거 하는 돈을 지금 국가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5천억 정도 한다는 예.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5천억이잖아요. 다섯 개. 다섯 개. 어머.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또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약간 좀 이게 있는데 결국 또 그 주식이 또 막 그때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떨어졌지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 뻔한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에 뭐 스마트팜 조성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거 발표하면서 주가 조작 뭐 이렇게 했던 그거랑도 모양이 뭔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기사를 보고 아 진짜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오나 산유국이죠. 제목만 보면 정말 다들 이제 다른 거예요. 저는 네. 정말 산유국이 되면 아 그럼 중동처럼 되는 거잖아요. 중동의 모든 분쟁은 석유 석유 때문에 때문에 일어나는 일어나잖아요. 그 가슴이 덜컥했거든요. 이 사람 그렇죠. 석유가 나온다고 또 믿은 가정을 거잖아요.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그렇게 속인 그렇지. 거죠. 국민들한테 아 우리도 뭐 어쨌든 그 뒤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그렇죠, 아 우리도 그렇죠. 산유국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기사가 막 그걸 대서특필하니까 제목만 보고 야 드디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그러니까 정말 되는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나도. 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 사실은 알맹이도 없고 옛날에 우리 옛날에 정말 먹었던 똑같은, 그런 것과 진짜 똑같은 그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 저거는 정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든 지지율 한번 올려보겠다. 그렇죠. 이걸로밖에 보이지는 않는 근데 것 그 같습니다.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기국의 이랬잖아요.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게 나온 첫 것도 국정 아니고. 브리핑이잖아요. 그거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저 그 얘기 들을 때 안 믿었던 게 140억 배럴이라는 거에서 네, 안 140억 믿었어요. 배럴. 그게 아, 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A사가 얘기할 때는 35억이 최소고 그다음에 최대가 140억 배럴이에요. 그 이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니까 이 100억이나 차이가 격차가 나네. 그 100억이에요. 그 배럴 차가 추정치가 그러니까 35억 배럴일 수도 있고 140억 배럴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뭐 또 기자들이 막 파는데 이거를 소위 물리적 탐사를 뭐 여기서만 처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지역을 했다. 네. 그런데 그때 결과와 지금 결과를 비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그거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는 무서울 것 같아. 우선 최혜병 특검 다시 추진되고 있죠. 대북 송금 조작 조작 특검 그거 오늘 발의됐죠. 검찰 수사 그다음에 조작. 김건희 특검은 그냥 특검이 아니라 종합 김건희 특검이죠, 종합 특검이 종합. 발의됐어요. 이성윤 이성윤 검사. 게다가 아니, 이원석 의원이. 검찰총장이 이제 어차피 잘릴 거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꼭 그랬으면- 소환하겠다 이런 그랬으면 얘기도 했어요.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환만은 막기 위하여 막 그런 건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이 세 개의 특검이 사실은 그 거꾸로 보면 만약에 우리 정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정권 수뇌부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패치에 몰렸고 21% 아까 얘기하신 그 21% 지지율도 충격이었을 더 것 떨어질 같아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웃기는 게 35억 배럴 이하로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게 만약에 그 매장량이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 매장량이 있는 걸로 추산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그 최고라는 그 예, 돈에 비해서 경제성, 네, 효용성 경제성 평가. 따지면은 만약에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더 든다 이러면 사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뭐 정말 추산이 뭐 엄청난 그런 이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밑에 이만큼 뭐 엄청난 석유가 있더라.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네. 이러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게. 예, 무책임하고 뻥인 거죠. 근데 기사에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했을 때 하고는 이 시추 기술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번에 엄청 잘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오고. 돈이 들고 비용이 그렇죠. 들고 효율성 이거는 네. 여전히 따져봐야 문제가 되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또 나온 얘기는 일본이 자기네랑 더 가까운 쪽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또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복잡한데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전체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거 나왔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죠. 그럼요.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는 석유 나왔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70년대, 80년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에 바닥. 꼴찌 딴 수준으로 나라하고 있더라고요. 비교하면 너무너무 근데 우리가 창피스럽죠.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도 그 정도의 그 뭐 순위에는 들어야 되는데 거의 꼴찌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에너지 이 그 비율이나 이런 게 점점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거다. 아, 난 빨리 그 7강구나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새 강자님께서 7강구나 잘 지키세요 그러시는데 진짜 7강구를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2025년이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둘 중에 한 나라 일본 같은 데서 만약에 우리 안 한다 그러면 끝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나 좀 신경 쓰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할 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때문에 오늘 거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것 주려고. 때문에 주려고 일본한테. 홍사훈 기자가 계속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나빠요. 나빴어. 나빴어야죠. 근데 논리적으로 완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물건을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공이 강의에서 보니까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신경 먹고 쓰지 사는- 마라. 그거 신경 쓸 일 아니다. 산요국 된다. 근데 진짜 이 천공은 진짜 이렇게 힘이 세죠. 2주 전에 진짜로 얘기하고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자꾸 천공이 메시지를 낸다고 왜 초점 맞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이 방식이 그렇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 네, 질문지를 네, 네. 작성을 누가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질문하는 사람 그때마다 이슈를 만들어서 하면 네.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질문을 누가 제기하는지를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니, 자, 그래서 남자인지 여성인지. 아니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언론이 장악돼 있으니까 대충 그랬다가 흐지부지 되는데 이게 지금 됩니까? 아무리 방송 장악, 언론 장악했다고 지금이 생각해도 70년대잖아요. 본인만 70년대, 국민은 2024년을 살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 갭, 네. 그 갭으로 3년이 너무 길어요.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까 좀 전에 잠깐 나가긴 했는데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이 지금 얘기하고 네, 있지 간사님. 않습니까? 네, 간사님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거부권 행사로 이제 무의로 가서 22대 때 먼저 이제 한다. 그렇게 해서 방송 3법을 부칙만 일부 조정을 해서 네. 당론 발의를 유한 과정을 밟고 있고요. 네. 당론 발의를 밟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가방위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을 선출하고 가방위를 소집해서 이제 회부를 하는 방식으로 가서 저희는 대략 6월 중순 네. 정도에는 당론으로 해서 처리 과정을 가방위에서 이제 순서를 밟아 나갈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협조 안 할 것 같던데. 네, 안 해요. 네. 그러면 뭐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빼고 야당과 무소속으로 표결해서 상정하면 되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을 하고 싶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고 싶은 정당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은 방송을 중립화시켜서 독립시키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국민의힘이 찬성 뭐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뜻있는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방송 자유를 지키려는 네. 시민사회가 거의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고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 방송을 막 장악하고 다른 언론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었었던 게 좀 네. 뼈아팠는데 이번에 정말 꼭 가방위 위원장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간사님도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해서 좀 야당 잘했으면 좋겠어요. 7개 네. 당이 오늘 또 그 공대위 출범식을 했어요. 언론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야7당. 그래서 야칠당. 네. 방송 3법도 함께 하고 네. 이제 국정조사 이제 언론 장악을 위한
그걸 파헤치는 그런 국정조사도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는 네.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K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그 경영평가 보고서에 뭐 땡뉴스 비판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다 삭제하고 막 아닌 척하고 지금 막 그런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이제 이 방송 관련 과방위에서 할 일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힘내셔서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적 활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인데 지지층도 모두 돌아섰다. 특히 TK에서도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와서요. 앞으로 20%대도 더 유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어저께 그래서 같이 한 저기 거잖아요. 얘기했는데 그거 다 뾰록 났고 오히려 그 때문에 갑자기 왜 전문 용어가 뽀록? 솔직히 그거 이제 안 속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꾸 김정숙 여사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 건 진짜 그렇게 치사하게 좀 치사하게 하지 나오잖아요. 마십시오. 네. 이게 진짜 유령 전법이에요. 뭐냐면 그냥 6천만 원이다 기내식이. 이거 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문체부도 대한항공도 안 준대요. 왜요? 그거야 그 자료를 내어놓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왜 자꾸 지금 집권 3년 차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정책도 아니고 영부인이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정상적인 외교 아주 잘하고 와서 인도 네. 내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그것까지 걸고 넘어집니까? 정말 치사하고 옹졸합니다. 대장동도 그런 수익을 내고 아, 시민들에게 그렇죠. 돌려줬는데 그 수익을 더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그 논리로 핍박하고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조종원 전 장관이 나 자료 있다.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하나씩 이런 식으로 주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자료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인터뷰한 것도 사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쪽에 역풍은 네, 맞을 네, 것 네. 같아서 이제 이런 식이 자꾸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다 속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안 우리가 이제 속아요. 안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저 표정 보세요. 표정을 좀 잘 잡아주세요. 저 표정은 진짜. 저 예측이 표정은 가능해요. 100만 불짜리 표정인데. 20, 2천 더하면은 아직도 20, 200원. 아이들 지금 천공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2천. 그게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분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 위에. 왕자 쓰신 분. 그러니까 옷자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시고 말뚝도 저 국방부 앞에 5개도 이렇게 받고. 위쪽에 이렇게 쭉 계신 그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21% 있잖아요. 네. 갤럽의 21%. 이건 진짜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갈 것 예, 같다니까. 계속 저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너무 많아서 정적 죽이기를 위한 잘못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계속 특검 정국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빼박이잖아요. 영부인이 23억 조작된 주식으로 번 거는 팩트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뭐 세 쪽짜리를 네. 서면으로 보고서 보냈는데 뭐 내지는 부실하다. 보냈는데 내용 자체가 네. 공소시효 지난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좀 써놨다.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지러워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을 찾고 싶잖아요. 지금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이나 뭐 이런 게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이걸 이제 상쇄시키려고 그렇죠. 물타기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물타기 하려고 예. 김정수 여사의 이제 특검법을 내놓는데 네. 사실 여당이 특검법을 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사실상 뭐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특검을 여당이 이렇게 한다는 거 거는 없죠. 네. 야당으로 착각하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 자, 새날 네, 멤버십 그게 가입을 없어요.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1877-0629, 1877-0629, 새날 멤버십 가입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40분이 네. 넘었어요. 네, 40분은 네. 지금 네, 최민희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어쨌든 위해서도 예.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네, 똘똘 뭉쳐서 네. 완전히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라도 바로 세울 의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리고 시간이 골든 타임이 여러 번 있어요. 네. 이 타임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예, 간사님 6월 13일을 넘겨선 절대 안 된다. 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드리고요. 새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인사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